근데 메시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키가 작다 보면 상대적으로 하체도 짧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선수가 긴 발로 얼마든지 볼을 뺏거나 방해를 할 수가 있는데, 메시는 연습 경기를 하는데 본인이 파울을 당했는데 심판이 휘스를 안 불어주니까 나중에 이제 골키퍼한테 공 갔을 때 공 달라고 한 다음에 골키퍼 앞에서부터 모든 선수 다 제치고 씩씩거리면서 골을 넣었다는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해설을 맡았었던 서영욱이라고 합니다. 리오넬 메시라고 하면 유행하는 표현으로 GOAT라는 게 있죠. Greatest of All Time 해서 역대 최고의 선수다. 세계 최고 선수에게 주는 개인상이 축구계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발롱도르라고. 모든 축구 선수들이 받고 싶어하는 유일한 개인상을 꼽으라면 바로 이 발롱도르일 텐데, 그 발롱도르라는 상을 역대 최고인 7번이나 수상을 한 선수고요. FC 바르셀로나 시절에 챔피언스 리그, 라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트로피를 다 따냈고, 대표팀에서는 지난해에 남미 대륙 챔피언을 가리는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했고요. 이번에 월드컵까지 우승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축구 선수가 딸 수 있는 모든 상을 다 거머쥔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메시는 이제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풍족한 집안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취미로 동네 축구팀에서 코치 일을 하셨는데, 그 팀 따라가서 같이 축구 배우고 하다가 빈자리가 났을 때 선수로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엄청 많은 사람들 놀래키면서 이 아이가 재능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어린 나이에 축구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어릴 때 메시 선수가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풍족하지 않은 집안에서 어린 아이에 약값을 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정도의 집안이었는데, 축구 재능이 있어서 집에서는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뉴엘스 올드보이스라고 아르헨티나에서 제법 이름 있는 유소년 팀에 뛰고 있었는데, 워낙 재능이 출중하니까 어릴 때부터 리버플레이트라는 아르헨티나 리그 양대 명문팀 중에 한 팀이 메시 선수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메시의 치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을 느껴서 결정을 확실히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의 소문을 듣고 영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제시했는데, 특히 2주 비용, 스페인까지 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메시 나이가 13살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어린 선수를 해외에서 데리고 온 경험이 바르셀로나에서 없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수뇌부가 좀 결정을 망설였다 그래요. 근데 그때 렉사치라는 분이 바르셀로나 임원으로 메시를 데려가려고 왔었는데, 메시 아버지도 외국에서 누구 왔는데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확실히 보장을 안 해주니까, 그럼 우리 딴 데 가겠다, 다른 데랑 교섭하겠다. 그때 이 렉사치라는 분이 당황해서 식당 레스토랑에서 냅킨 한 장을 꺼내서 거기다가 이렇게 간이 계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법적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메시가 정말 슈퍼스타가 된 뒤로 그 냅킨 한 장이 공개가 됐는데, 그 냅킨 한 장에 바르셀로나 유스팀인 라마시아에 갈 수 있게끔 자기가 책임지겠다를 써서 바르셀로나로 데려가게 되면서 메시 신화가 시작이 된 거죠. 어릴 때부터 워낙 작은 아이던 시절부터 축구를 하다 보니까 메시 할머님이 메시를 늘 같이 축구하는 걸 보러 다니면서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 지금 메시하고 폼이 꽤 비슷합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작은 신장을 활용을 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상대의 어떤 견제나 방어를 뚫는 노하우를 어릴 때부터 본인이 본능적으로 몸에 익혔던 것 같고, 키가 작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본인이 그걸 역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을 하면서 지금까지 도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메시 선수가 공을 찰 때 보면 서양 선수들이 다 발이 길다 하더라도 키가 작다 보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하체도 짧기 때문에 상대가 몸 뒤에 있다 하더라도 훨씬 더 큰 선수가 긴 발로 얼마든지 볼을 뺏거나 방해를 할 수가 있는데, 메시는 공을 다룰 때도 보면 항상 발 바깥쪽으로, 항상 수비에게서 가장 먼 쪽에 볼을 두고 다룰 뿐만 아니라, 잔발을 잘 쓰는 선수가 드리블도 좋고 방향 전환도 좋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잔발을 통해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그 좁은 공간을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작은 신체를 굉장히 영리하게 활용을 하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어릴 적부터 본인 몸에 체화가 돼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강점으로 좀 굳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본인이 축구의 재미를 못 느끼면 그만둘 거다. 본인을 좀 과시하거나 보여주기식의 축구를 하기보다 본인이 지금 축구가 잘 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어떤 마인드가 느껴지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든 분야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그 멘탈리티는 저는 승부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시 역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 제가 했던 출판사에서 리오 퍼디난드라는 잉글랜드 레전드급 수비수가 낸 자서전을 번역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리오 퍼디난드가 메시랑 같이 뛰었던 티에리 앙리에게
측에서 들었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르셀로나에서 연습 경기를 하는데 본인이 파울을 당했는데 심판이 휘스를 안 불어주니까 나중에 이제 골키퍼한테 공이 갔을 때 공 달라고 한 다음에 골키퍼 앞에서부터 모든 선수 다 제치고 씩씩거리면서 골을 넣었다는, 그러면서 앙리가 그걸 보고 기함을 했다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은 급이 다르구나 라고 느꼈다는 그런 일화를 얘기를 해주는데, 바르셀로나가 아무리 연습 경기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바르셀로나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다 있던 팀인데 거기에서 그런 장면을 승부욕에 발동을 해서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이번 월드컵 때도 선수들을 모아놓고 또 라커룸 토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자신이 어디 나서거나 돋보이는 걸 선호하지 않지만 본인이 필요할 때는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는 게 스타 선수로서 동료 선수들에게도 많이 존중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기량적으로 디에고 마라도나 이후로 혹은 이미 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의 기량을 가진 선수와 함께 뛴다는 것 자체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자부심, 또 사명감 같은 걸 줬던 것 같고, 대표적으로 리오넬 메시의 호위 무사로 꼽히는 데폴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때 7번 달고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미친듯이 뛰어다녔던 데폴 선수. 이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메시와 함께라면 전쟁도 나갈 수 있다. 메시랑 함께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데폴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알바레스라는 어리지만 정말 메시를 도와주고 메시가 만들어준 찬스를 잘 득점을 시켜주는 선수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보면 어릴 때 메시한테 사인받고 사진 찍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 어릴 때부터 메시를 보면서 성장한, 자신이 꿈꿨던 영웅과 함께 뛰는 대회이고, 그 영웅이 월드컵 우승 트로피가 없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게 다 우리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메시를 위한 월드컵이라는 생각으로 선수들이 똘똘 뭉쳤다고 하니까, 아르헨티나 모든 국민들 역시 이번 월드컵만큼은 메시를 위해서 우승을 해야 된다. 그 수많은 아르헨티나 팬들이 거의 대부분이 10번 메시를 입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압도적으로 메시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 그에 따른 책임감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감내하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잘 어우러져서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공학에서 메시를 교범으로 제시하기는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천재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건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재능, 모든 성정은 타고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대표팀을 은퇴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이 본인이 정말 싫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낭패감을 극복을 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책임감, 근성, 이런 것들이 정말 메시의 성공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팀 동료들에게서 리스펙트를 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축구는 팀 스포츠잖아요. 모든 동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수준의 선수는 그 선수들에게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헌신을 이끌어내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리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는 바를 상대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메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고 평소에 말이 없고, 그래서 어릴 때 라마시아에 있던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을 못하는 선수인 줄 알았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런 어떤 본인의 타고난 기질적인 부분들도 스타가 되고 리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극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자신에게 오는 무게감을 이겨내고 나가는 그런 어떤 본인의 진정한 리더십을 발견하고 그걸 발현을 했다는 게, 저는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뛰어난 개인으로서 머물지 않고 세계 축구사의 탑 오브 탑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된 결정적인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축구라는 것은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단체 종목이니까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축구를 하고 있지만 이른바 상업적으로 성공한 리그는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어릴 때부터 혹은 성장한 뒤에라도 낯선 문화, 낯선 환경, 낯선 언어를 감당을 하면서 직업인으로서의 프로 선수 생활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에 대한 분석이나 새로운 전술의 개발이나 또 성공을 누가 어떻게 좀 만들어냈다고 하면 그거를 또 카피를 하고 거기서 발전시킨다거나 정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런 무대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열린 사고와 늘 배울 수 있는 자세와 새로운 것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박지성 선수를 보면서 처음 네덜란드 리그 갔을 때 소속팀 팬들이 야유를 할 정도로 비판을 받고 부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적대적이고 모든 게 낯선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거를 이겨내고 밀고 나가서 모든 팬들에게 정말 이제는 야유가 아닌 박수를 받아냈고, 박지성 선수 예를 들었지만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손흥민 선수 토트넘 입단 사진 띄워주시면 알 텐데 그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보면 몸이 달라요. 피지컬적으로 완전 벌크업도 확실히 돼 있고, 기존에도 좋은 선수였고 스피드도 있고 골 잘 넣는 선수였지만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에서는 피지컬적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상대의 그런 거친 충돌에도 밸런스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슈팅을 날려야 되니까, 그런 무대 환경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마침내 그 무대 정상까지 올라갔잖아요. 결국엔 성공하는 선수들은 그런 새로운 환경, 자신이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고, 아 여기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저 선수는 이런 걸 잘하네,
이렇게 하나씩 남의 장점을 배우고 여기를 발전시키면서 변신을 계속 꾸준히 하는 선수들이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배울 만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 말씀드릴 것은 속단하지 말라는 거고요.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 저도 한때 부정적인 생각 가졌던 적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16강에 못 갈 거라고 단언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벤투 감독 잘하지 마라 이렇게 저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선수단 내에서는 이 팀이 4년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철학 아래 선수 변화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팀워크를 다져왔잖아요. 선수단 내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역대 대한민국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인 손흥민 선수, 최근 이탈리아 최고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 이런 동료들 그 외에도 유럽 리그를 경험한 선수들이 많이 포함된 스쿼드였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결국 성과를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속단하거나 경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많이 느꼈고 그리고 리오넬 메시를 보면서 물론 엄청난 선수고 역대급 선수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 이걸 좀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라고 느꼈던 시간이 있잖아요. 대표팀도 은퇴를 했었고 또 바르셀로나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 팀을 떠나게 되면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메시도 여기까지인가?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자신의 어떤 초심을 잃지 않고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본인을 갈고 닦고 준비를 시키면서 또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 중꺾마? 그 표현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인용을 하는 것도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정신이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